3과는 두 번째 테스트 보는 거니까 우리가 3과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저번에 이제 1차로 시험 볼 때는 앞에 내용들 쭉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갈게요. 하나만 요거는 기억하고 갑시다. 이번 과의 제목이 되는 게 Art Heals가 되는 거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료한다. 치료보단 치유에 가깝죠. 치유한다. 뭘? 감정적인 부분을. 그 감정적인 부분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anger. 그러니까 angry가 나왔었고 irritated 이런 단어 나왔었죠. 두 번째가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어요? unfit 이런 단어 있었죠. 오케이? 잘 안 내가 좀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잠깐만요. 그리고 시험지 하나가 모자라요. 아니요, 이거 어디냐면 그 자체 모의고사에 있거든요. 자체 모의고사에 3과 2차 되어 있을 거예요. 조나단 리빙스턴을 시작해요. 그거에서 준우 좀 주세요. 자, 봅시다. 아 맞다, 쌤. 이거 가져가야 돼. 네, 같이 있어요. 네. 자, 보세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unfit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좀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때 결국엔 이제 being different,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게 괜찮다라는 거죠. 네가 뭔가 다르고 부적절해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거 괜찮아라는 거죠.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괜찮으니까 뭐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apologize라는 표현 나왔죠. 이럴 필요가 없어. 뭐 사과를 해. 내가 내 모습 그대로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apologize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나왔던 표현은 keep perfecting 이런 표현 나오죠. 오케이? What makes you special 또는 what makes different. 너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너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딱 그 부분이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위치를 찾는 건데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서 instead가 되죠. 성준아, 그지? 딴 생각 그만하고 멍 때리지 말고. 봐봐. instead 그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instead란 단어가 일종의 뭐다? 얘는 일종의 역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니까 앞에 거 안 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앞에 거 안 하고 뒤에 거 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대신에 they look at coldly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어디입니까? coldly 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쪽에 뭐가 나온다? 플러스가 나겠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 위치를 찾는 거니까 무조건 내가 플러스 뒤에 쓰겠어 가 되면 안 되죠.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플러스가 나왔어. 여긴가 보다 했는데 뒷문장을 보니까 플러스가 더 나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에다가 however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어디냐면 이 앞쪽에 praise 어디니? 여기 praise라는 단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칭찬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뒤에 보니까 너는 거 잠깐만 여기 맞나? 맞죠? 정답이 어디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것도 마이너스 이야기가 되겠죠. 됐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들어가면 되겠죠. 됐니? 문법은 바로 체크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A를 보니까 대시냐 와시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적어봅시다. 요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다. 그냥 정해져 있다 그랬었죠. 오케이? 어떤 식으로 먼저 접근했었냐면 영어에서 대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가지요? 가능성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 접속사로서의 가능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관계대명사로서의 가능성이 있었고요. what은 무조건 관계대명사입니다. 의문사는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시훈아 정신 차려. 집중.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얘는
뒷문장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다 없다? 빠진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요 대시냐 와시냐 풀 때 첫 번째 은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죠.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매 시간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맨날 말하는 것 같아요. 동사는 앞을 보고 접속사는 뒤를 봐라. 그죠? 이 접속사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뒤를 봐야 된다.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 영어에서 뒤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찾겠다? 영어에서 뒤를 보겠다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거죠. 빠진 명사를 찾아서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빠진 명사가 없을 수도 있죠. 빠진 명사가 없어요. 정답 뭡니까? 대시되죠. 이 대는 뭡니까? 접속사 대시죠.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 빠진 명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명사 빼다가 접속사랑 합쳤다. 이게 뭡니까? 관계대명사. 질문.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 하나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봐야 돼? 앞을 봐라. 앞.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행사. 먼저 간 애니까 얘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이때 선행사가 있어. 뭡니까? 대시죠.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what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요 보기는 that을 쓸 것이냐 위치를 쓸 것이냐는 워낙에 빈번하게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A를 보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봐라? 항상 뒤를 먼저 보는 겁니다. 뒤를 보니까 makes란 동사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부터 나오는 거 앞쪽에 동사의 왼쪽에 뭐? 명사가 빠져 있죠. 빠진 명사가 있는 겁니다. 빠진 명사 있으니까 어디 봐야 돼? 앞을 봐야죠. 그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가 없죠. 여기 명사가 없다고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what을 쓰면 된다. 됐죠? what과 위치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죠. 오케이? 비슷하죠. 근데 얘는 what과 위치 같은 경우는 뒤쪽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봐봐 다시. 내가 딱 세 단어 외워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였어요? 그치? who, which, what. who, which, what. who, which, what의 공통점이 뭡니까? 뒤에 무조건 빠진 명사 있다. who, which, what은 무조건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뒤쪽은 볼 필요 없이 뭐만 보면 돼요? 선행사만 보면 되는데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what 바로 쓰면 되죠. 오케이, 좀 빨리 갈 수 있죠 이거는. 마지막에 대시냐 what이냐. 대시냐 what이냐인데 아까랑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어디 봐야 돼? 뒤를 봐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makes란 동사부터 튀어나왔죠. 명사 빠졌다. 어디 봐라? 앞을 봐라. 근데 이 앞을 보니 선행사 있어 없어? 질문 하나만. 질문. 얘가 진짜로 선행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라고요? 넣어보라고. 넣어보면 special skill이라고 하는 것이 makes you different. 그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을 좀 different,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말도 되네요. 선행사가 있어요. 정답 뭡니까? 당연히 대시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대신 관계대명사 대신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쓰면 되겠고요. 3번으로 갑시다. 3번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인데 어디에다 별표 칠까요? however에 별표 치고 가야겠죠. 그러나 this picture 잠깐만 어디에 또 밑줄 치시냐면 this picture 그지 준혁아? 정신 차리고 this picture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show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잠깐만요. 그 반대가 사실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럼 앞에서는 뭐 어떤 게 사실이야. 그러나 이것은 반대가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됐어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반대가 사실이다. 어디예요? 2번 되겠죠. 여기 이렇게. 왜냐면 그 앞을 보니까 angrier. 그거 보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갑자기 calm down 이렇게 나오죠. 잘 생각해봐. angrier라고 하는 단어랑 calm down이라는 단어는 서로 반대죠. 서로 반대가 되는데 이 상태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역접의 연결어가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역접의 연결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겁니다. however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줘야 angrier에서 calm down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봐봐 다시. 그래 순서를 정하거나 그리고 위치를 정하거나 보통 이제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데 문장 삽입을 하건 단락 순서를 정하건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어예요. 연결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교 내신에서도 연결어 부분은 연결사 문제가 내신에서는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4번.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는 지금 보면 사실 보기가 ing냐 ed냐 ing냐 is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것도 한 번만 적어볼까요? 동사 원형에 ed가 있고요.
또 하나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 문제 풀 때 마찬가지죠. 선택형이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의 기본은 경우의 수를 써놓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질문 하나만. 경준아, 이 동사 원형의 ed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야?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는 얘가 과거 분사인 거죠. 얘는 형용사죠. 분사는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과거형 동사죠. 과거형 동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쉬운. 그럼 동사 원형의 ing라고 하는 것은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야? 다시 좀만 크게. 채율. 어떻게 두 가지죠? 첫 번째? 그렇죠. 얘가 동명사인 거니까 얘는 명사로 사용된 거죠. 동명사라는 건 명사인 거니까. 하나 더. 그렇죠. 현재 분사도 있죠. 현재 분사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적어 놓고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적은 걸 먼저 빼는 거죠. 정답이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얘를 묶어보면 첫 번째 요렇게 묶이는 거 아시겠어요? 요렇게 묶이는 거 아시겠어요? 요거 이해됩니까? 다시 얘는 동사죠. 동사고요. 얘네들은 준동사죠. 이해됩니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자리가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가 나올 자리인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가 나올 자리인지 그걸 먼저 따져봐야죠. 그걸 따져보면 한 번에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보기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가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가 나오는 자리냐 아니면 아니야 여기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가 나오는 자리야. 이걸 먼저 따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은혁, 그러면 이 자리가 진짜 동사인지 가짜 동사인지 자리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접속사의 개수죠. 항상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랑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요거로 맞춰주는 거죠. 무조건 얘로 맞춰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동사 자리야. 그럼 얘가 정답이죠. 이렇게 한 번에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문장이 끝나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진짜 동사야. 정답 뭡니까? 진짜 동사라면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 자리야. 가짜 동사 자리라면 그 다음으로 요거 분석해 보면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얘가 따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형용사, 얘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가짜 동사가 되는 순간에 여기서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 이 자리가 명사 자리냐 아니면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냐 요렇게 따져주는 거죠. 맞아요? 이 자리가 명사 자리야. 잠깐 명사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은 주한 명사 자리다. 누구 자리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주어. 그리고 주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나 맞아요.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 그렇지.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얘가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 자리야. 정답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괜찮죠? 근데 아니야.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야.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성준, 형용사다.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문제가 뭐가 돼? 이제 분사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보기를 만났을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부터 들이대면 안 된다고. 물론 많은 문제들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이긴 해요. 허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라 그렇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답이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분사 문제인데 분사는 어떻게 풀어라? 얘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첫 번째 능동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수동일 수도 있는 거죠. 능동과 수동. 됐죠? 능동일 때는 ing라는 형태를 써주시는 거고요. 수동일 때는 ed, pp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요. 됐죠? 조금만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 보니까 여기서 using이냐 used냐, 오케이? 현재분사, 과거분사부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면 Walter Mitty has developed a picture, blah blah on the front cover of Life magazine for the past 16 years. 이렇게요. 동사 지금 하나죠. 이 문장 어딘가에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 어딘가에 접속사가 있으면 정답은 뭡니까? 무조건 used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시 이 빨간색을 쓴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접사가 없어요. 접사가 없으니까 진짜 동사로서의 가능성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게 명사 자리입니까? 얘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입니까? 이게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거구나. 그럼 그림 이 사용하는 겁니까? 그림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림을 사용하는 거죠. 을을에게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정답이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 교과서 본문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풀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지문에서의 요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문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거 딱 이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는 근데 딱 보자마자 여기는 좀 눈치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납니까? 명우, 명사라는 녀석의 특징이 뭡니까? 명사의 특징이 뭐였죠? 이거 바로 튀어나와야지. 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보경? 이런 썩을. 명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문이 열려있다. 명사는 문이 열려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있다는 표현 자체가 뭔 소리야? 그냥 됐어요. 그냥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이 열려있으니까 열려있는 명사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야 된다. 예찬, 누가? 써놔야 돼. 명사는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가 관사. 관사가 명사의 문을 닫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 관사랑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관사부터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봐봐. 그렇게 생각하면 A라는 관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life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관사, 소유격, 그리고 명사 요 사이에 뭔가가 들어간다면 얘는 관사에 대한 설명하는 거겠습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관사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여기가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라는 것이 한 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눈치 빠르게 짜자작 가서 한 번에 그냥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가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life죠. bore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bore. bore가 무슨 뜻이에요? 지루하게 하다죠. 지루하게 하다. 그럼 그 삶이 지루하게 하는 겁니까? 삶을 지루하게 하는 겁니까? 삶한테 넌 지루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삶이 나를 지루하게 만들어요. 삶이 지루하게 만들죠. 능동이라고. 능동이니까 뭐 써야 돼? boring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서는 C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보기가 동사 원형이냐 ing냐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뭡니까? 얘죠. to를 물어보는 겁니다. to.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to예요. 자, 이쪽 지울게요. 이거 썼죠? to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도연, 킴 to는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to는 첫 번째가 전치사가 있고요. 그렇죠. 부정사를 만들어주는 to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만약 전치사다. 전치사라면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들어가거나 명사 자리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동명사 ing가 들어갈 수 있다가 되죠. 얘가 만약 부정사라면 to 뒤에 뭘 써야 됩니까? 동사의 원형을 쓰겠죠. 그러면 또 다른 도연. 전치사 to인지 부정사 to인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써 있어요? 앞에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 to가 전치사 to인지 부정사 to인지는 앞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죠. 어떻게? 전치사 to는 의미가 있죠. 전치사 to는 의미가 있습니다. to you라고 하잖아.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라는 방향성을 가져요. 그런데 부정사 to 같은 경우는 따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서 hit the road.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찾는 것에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의미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 to 부정사, 여기서 뭐가 나요? 의미가 따로 없으니까 얘는 부정사 to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find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잠깐. 여기도 사실은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보기를 잘 보라고. 선택지를 잘 보라고. 선택지를 보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 to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요번에는 이번 중간고사 때는 그 문제가 없었죠. 다짜고짜 그냥 찾아봐. 이거 없었죠. 누차 이야기했었고 몇 번이나 강조했었지만 요번도 100점 맞은 애들이 11명이라면서. 오케이? 요거 요 상태로 두지 않을 거라고. 오케이? 요거 너무 많아. 100점이 11명은 너무 많아요. 오케이? 작년이랑 비슷해.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럼 기말고사가 어려워질 확률은 높은 거죠. 작년이랑 비슷한 흐름을 가져간다면. 작년 기말고사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것의 가장 핵심은 문법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보여드렸었죠. 그냥 이 상태에서 번호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밑줄도 없는 상태로 그냥 번호만 써 있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는 이 중에서 맞는 거 찾아라.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아라는 그나마 해석을 하다 보면 해석이 좀 어색한데? 이렇게 감으로라도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맞는 거 찾아라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어딜 봐야 되냐, 뭘 보고 이 판단을 해야 되냐,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판단이 먼저 들어야 돼.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보기가 저렇게 나왔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선택지가 나왔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봐야 되는구나를 너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해 줘야 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너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내가 쭉쭉 쓰는 걸 멍 때리고 있다가 옮겨 적자.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받아 적기만 하자. 그거를 못 찾아. 안 보인다고 실제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거듭 강조하고요. 5번 갈게요. 5번은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는 요 정도만 체크할게요. 그 어드벤처는 모험과 탐험이란 단어 알고 있을 테니까 정답 바로 찾았을 텐데 어벤지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이거 알아요? 어벤지가 있고 리벤지가 있죠. 뭔 차이입니까? 다시. 그리고 어는 뭐예요? 한 번이야. 어벤지는 잘 생각해봐. 어벤져스죠. 캡틴 아메리카 그 걔랑 누구냐? 걔 토니 스타크랑 리벤져스입니까? 어벤져스입니까? 걔네가 리벤져스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벤지는 맞아요. 다시란 뜻이야. 그래서 얘는 복수란 뜻이에요. 어벤져스, 리벤져스, 복수자들 막 이거야? 안 되잖아. 어벤지는 뭐냐면 얘는 응징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착한 사람이야. 지나가다가 악을 봤어. 그 악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벤지예요. 맞아요. 그건 응징하는 거니까. 리벤지는 나 때렸어. 너도 돼 이 새끼야. 이게 리벤지라고. 알겠죠? 좀 다른 겁니다. 어벤지랑 리벤지랑 달라요. 여기선 당연히 뭐 응징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죠? 또 하나. 이 볼드는 O예요. 볼드는 뭡니까? 얘가 대담한 거고요. 얘가 대머리입니다. A가 들어간 게 대머리가 되고요. O가 들어간 대담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대담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remember랑 remind는 아시죠? remind니까 mind에 re 하는 거니까 상기시키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바로 갈게요. 다음. 자, 봐봐. 6번은
보세요. 6번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그림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아,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더 excite 되는 것이 아니라 relieve, calm down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도가 있었죠. 구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그림, 빨간색 배경 속에서 그 여자가 충직하게, in silence, 침착하게, dutifully 자기가 할 일 다 하면서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었죠. 충직하게 하고 있었죠. 침착한 느낌이 더 강조가 되죠, 오히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색채가 있었죠. 색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대조. 컨트라스팅 컬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컨트라스팅 컬러에 들어가는 것이 더미넌트한 색채는 뭐였어요? 빨간색이었었죠. 그게 반대가 되는 색깔이 과일 색깔이 노란색. 노란색이 주는 느낌은 뭡니까? 포지티브하고 cheerful하죠. positive and cheerful 이런 표현 나왔었죠. 그리고 창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색깔이 있었죠. 파란색이랑 연두색이 있었는데 녹색, 그린 색깔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색깔을 cool colors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 cool colors랑 red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서로 contrasting 컬러가 되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harmony. 이 harmony를 뭘로 받았어요? disbalance, balance라는 표현을 받았었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라고 되셨죠. 그럼 결국 요 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겁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걸 통해서 뭔가 좀 침착한 느낌이 들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죠. 그 얘기가 몇 번입니까? 1번. The way to take art into daily life. daily life, 일상생활. 일상생활이라는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우셔야 되고요. 2번입니다. The new interpretation of calming colors. calming color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calming color를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 거니까요. 됐죠? 3번에 보니까 the positive effect of color on emotion. 이 색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정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어때요? 썩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색깔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우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뭐 우리 감정을 릴리브 시켜준다 그랬으니까 긍정적인 것도 나쁘진 않죠. 잠깐 내버려 둡시다. 4번입니다. The fun, 재미. 일단 지웁시다. 오케이? 재미를 가지고 뭐 한 거 아니니까 즐거운 얘기 한 거 아니니까요. The importance of color, harmony in the day. 여기까지 굉장히 좋죠. 오케이?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daily life, 일상생활 이런 표현 잘 맞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되겠죠. 됐죠? 다음입니다. 정답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건 정답 2번입니다.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흐름상 어색한 건데요. 요거는 정답이 3번이에요. 3번인데 봐봐. 잠깐. 아마도 여기서 graver 이란 표현 나오잖아요. 질문. grave가 무슨 뜻입니까? 요 grave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gravity예요. gravity가 뭡니까? 중력이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인 거죠. 맞아요. 지구 중심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분이나 분위기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분위기 있고 무거운 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걸 통해서 더 가벼워 보이는 거죠. lighter, a bit lighter 이런 표현 나와야 되는데 grave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야 이거? 3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괜찮죠? 9번은 보니까 아마 단어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단어는 꾸준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보는 것은 이 그림에서 그림의 제목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This must be a power of the blank in red. red에서의 뭐 조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harmony가 들어가면 되는데 harmony라는 단어는 너무 대놓고 나왔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긴 하는데요. 1번 deformation이 무슨 뜻입니까? 분해보다는 form이 뭐예요? 폼이 형성하는 거죠.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 모양이 영어에서 DE가 들어가면 영어에서 DE는 뜻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 다시? 그 DE가 감소, 마이너스의 뜻이 있어요. decrease, decline. 전부 다 DE가 들어가죠. 또 하나 DE가 뭐가 있냐면 감소의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파괴랑 관련되는 단어는 전부 다 DE가 들어갑니다. destroy, demolish, decay 전부 다 DE가 들어가죠. 오케이? D는 전부 다 파괴 또는 감소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양이 파괴된 거죠. 모양이 파괴됐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변형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바뀌었다 이런 거죠. 모양이 파괴됐다. 변형, deforma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패션은 아실 거고 explosiveness는 뭡니까?
explode가 뭐 explode. 너희가 아마 동사형으로 알고 있는 것은 explode. 이거 알고 있죠. 폭발 이런 뜻이죠. 폭발성 이런 뜻이죠. 폭발성. 다음에 confusion. fuse가 뭡니까? fuse가 합친다는 뜻이죠. 너희가 이제 음식점 가서 한국식이랑 외국식이랑 합쳐져 있는 걸 퓨전 음식이라고 하죠. 퓨전이 합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두 함께 다 합쳤어요. 개판된다는 거죠. 혼란스럽다 이런 거죠. 혼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2번 할머니가 되겠고요. 다음에 어법상 옳은 건데요. 문법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정답만 확인하고 갑시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됐죠? 잠깐만. 잠깐. 요거만 하고 갈게요. 정답은 4번인데 1번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오케이. 앞에 have 있습니다. felt로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of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of가 뭡니까? 전치사죠. 그러니까 그냥 different가 아니라 being different. 소란스럽다. 3번 어떻게 바꿔야 돼요? what으로 바꿔야겠죠. 다음에 4번은 맞고요. 5번은요? 잠깐 5번이 참 재밌는데 다른 건 이야기 몇 번 했으니까 5번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5번은 여기 지금 부사가 나왔죠. 부사가 나오는 순간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뭡니까? 그렇지.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너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또는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아니면 아무런 보기가 없으면 일단 읽다가 형용사 나왔어. 일단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형용사가 뭐? 명사에 대한 수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부사가 나왔어. 동사에 대한 수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이 형태는 동사, 명사,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한다 그랬죠. 문제 풀이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너 누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거니?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랬죠. 형용사는 누구 수식합니까?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거고요. 부사는 누구에 대한 수식합니까? 동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different라는 단어가 너를 만드는 과정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만드셨단다. 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네가 다른 거죠. 당신이 다른 거죠.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differently가 아니라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 보기, 선택지를 기억하시라고.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본문으로 갈게요. 네.